랭구님, 네, 혹시 요새 자주 쓰는 말인데 네,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네, 벼락거지는 뭐 작을 넣다가 거지가 된 거예요? 뭐 그런 맥락인데 네, 이제 평소에 재테크를 안 하고 네. 월급만으로 적금을 한 사람들이 아,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네, 네. 근데 요새 전세가가 정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점점 전세가 감당이 안 돼서 네,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많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혹시 랭고님 주변에도 그러신 분이 있으신가요? 많죠. 사실. 뭐 저도 여차하면 뭐 그렇게 될 뻔했고, 네. 사실은 네. 뭐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은 많죠. 근데 보통 이제 제 주변에 있던 분들은 네. 그냥 보통 이제 서울에서 뭐 대기업을 다니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맞벌이를 하거나 네. 뭐 외벌이를 하거나 그 정도 수준이고, 보통 제 연배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도 회사 생활을 한 10년 이상 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된 분들이 돈을 이제 조금 모아가지고 전세 살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라도 안 오르면 다행인데 전세마저 오르니까 네. 이게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네. 그리고 월세로 가야 될지도 고민 같이 하고, 네. 아니면은 그냥 아예 좀 먼 곳으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인은 뭐 인천까지 밀려나는 분도 있어요. 1시간 반, 네. 왕복 3시간. 네. 그래서 그냥 막힐 때는 퇴근을 남들 다 6시, 7시에 하는데 네. 지하철이 빡빡하니까 네. 10시에 가요. 일부러.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네. 사실 정말 많잖아요. 장난 아니죠. 거의 네. 뭐 수도권의 한 70% 해당하는 것 같아요. 혹시 네. 이런 분들을 위한 솔루션이 있을까요? 솔루션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은 있겠죠. 그게 뭔가요? 그 예를 들어서 그분의 현실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네. 한 10년 정도 일을 했어요. 네. 그래도 뭐 대기업에서 일을 하면 1년에 그래도 한 2, 3천만 원은 모았을 거예요. 또 그 중에도 맞벌이 하던 분들도 있으니까. 한 10년 일하면 그래도 한 2, 3억을 모아요. 네. 이게 불과 한 4년 전에는 네. 2017년도를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그래도 한 2억 5천 그 정도 모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랑 전세 차이가 한 1억 5천에서 2억밖에 안 하는 곳이 허다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그래도 입지가 좀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뭐 강동구, 뭐 성동구, 마포구,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 곳에 있는 한 10년에서 15년 차 사이, 네. 딱 무난한 대단지 아파트의 시세가 한 7억 5천에서 매매가가, 네. 전세가가 6억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 1억 5천하고 부대비용 조금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시기를 놓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6억 하는 곳에 살고 있다는 말은 역으로 계산해보면 대출을 한 4억 5천 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내 돈이 1억 5천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수중에 남는 돈이 5천에서 1억 정도가 있어. 네. 그걸로 적금도 들고 주식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거거든요. 그랬던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전세가 1억 5천도 올랐거든요. 네. 옛날 매매가가 된 거죠. 네. 7억 5천. 매매가는 완전 넘사벽이 돼버렸고 네. 10억을 넘었어.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갭은 못 사. 그런 상태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 저는 2개밖에 없다고 봐요.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겠죠. 네. 근데 그 집을 못 사.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용납이 안 되죠. 그쵸. 앙이 안 되죠. 네. 저 이해해요. 그러면 전세 살아야 되겠죠. 네. 근데 전세 살면 2년 뒤에 보나마나 또 오를 거예요. 네. 분명히 못해도 4년 안에 한 1억 넘게 오를 것 같아. 네. 그럼 그분들이 2년, 4년 동안 모은 거를 온전히 또 다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전세가 또 이자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맞아요. 요새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80만 원 정도 내면 됐는데 지금은 한 120만 원 돈 내야 돼, 매달. 이게 과연 전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금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돈을 다 깔고 앉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분들의 선택은 지금 뭐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세로 계속 거주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네. 그 끝은 절벽이라는 거죠. 왜냐면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전세가가 더 빨리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매달 월세 이자도 더 많아져요. 네. 그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결국 어느 순간 되면 밀려나야 될 거예요. 그거를 왜 계속 유지하냐는 거죠. 근데 지금은 편안하지. 네. 딱 튜브 위에 올라가서 그냥 딱 고정된 예상된 금액으로만 계속 있으면 되니까. 네. 근데 2, 3년 지났을 때 그분들이 위험해지죠. 되게 위험해져요. 그래서 네. 지금 과거 4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간당간당한 수준이었다면 네. 지금부터 4년 후는 되게 위험해져요. 그분들이 다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입지들은 가격이 막 수요가 넘치니까 전세가 네. 계속 올라가겠죠. 네. 당연히. 네. 그분들이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죠? 실질적인 내 돈, 최소 한 2억 5천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매달 이제 매년 돈을 조금씩 모아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2억 5천, 3억 정도를 앞으로 벌어들인 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 돈이 나 대신에 일을 하도록 빨리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깔고 있으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튜브를 네. 빨리 이걸 송곳으로 찔러가지고 터트려야 돼. 네. 터트린 다음에 네. 구명조끼로 바꿔야 돼. 그리고 열심히 이걸 줘야지. 이 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금보다 좀 더 힘들어질 거예요. 네. 왜? 누군가를 시켜 먹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불안하잖아요. 네. 시켰는데 내가 똑바로 일을 안 하면 어떡하지? 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네. 2억 5천이 돈을 벌어오게끔 네. 시켜야지. 절대 이 돈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거주집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전국을 대상으로 네. 이 돈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보내줘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는 게 첫 번째 집을 살 때 내가 정말로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자꾸 사려고 해요. 맞아요. 못 사요. 그게 아니라 전국으로 눈을 돌리면 네. 지금 내 아파트는 평당 3천만 원 하지만 네. 전국에는 평당 1,000, 2천짜리도 많거든요. 네. 새 아파트인데 분양가가 4억 미만이고 프리미엄이 5천밖에 안 붙어 있고 네.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거든요. 네. 2억 5천이면 진짜 특파원을 한 두 친구는 보낼 수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아마 자기 친구를 하나씩 데리고 올 거예요. 네. 그럼 그 돈이 불어나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언제 내가 그 15억짜리 돈을 살 수 있을까? 네. 이 2억 5천은 쉽게 얘기하면 계단으로 따지면 네. 그냥 지금 계단 2층에 있는 게 2층. 네. 15층까지 어떻게 한 번만에 가요. 사람들은 내가 두 번째 계단에 있으면서 15번째 계단으로 그냥 한 걸음에 가려고 해요. 네. 불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생각해야지.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단 엘리베이터. 2개 올라가고, 네. 2개 올라가고, 2개 올라가서 한 몇 걸음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2에서 4, 6, 8, 10, 12, 14 하는 동안 여기 더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못 따라잡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네. 2층에서 그 다음에 4층이 되죠. 네. 그 다음에 6층으로 안 가요. 2, 4, 8, 16으로 가요. 이게 배수로 가는 건데. 네. 왜? 그 친구가 자기 친구 하나를 데려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네. 실제 저는 그렇게 돼 왔고 네. 1, 2, 4, 8, 16, 32, 64, 128 네. 진짜 이렇게 간다니까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내가 이걸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4년, 6년만 조금 고생하면 네. 내가 원하는 집을 바로 살 수 있다. 절대 천천히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돈을 보내줘야죠.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저라면은 그 집에서 똑같은 아파트로 무조건 월세로 이사 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2억 5천을 깔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보증금 5천으로 가면 네. 월세가 한 100, 한 80은 줘야 될 거예요. 네. 지금 내가 전세 대출로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내고 있는데 네. 180만 원 내야 돼요. 네. 80만 더 내야 돼. 네. 선택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 달에 네. 80만 원 없으면 죽어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잖아. 네. 그게 구명조끼야. 대신에 뭐가 달라져요?
2억 5천이 2억 5천이 그냥 날라다닌다니까. 네. 2억 5천이 튜브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2억 5천을 보내주고 나는 진짜 생존이 가능한 구명조끼를 하고 있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놓고 2억 5천 굴리면 얘가 친구 하나 데리고 오면 2, 4년 뒤에 얘가 5억이 온다니까요. 5억을 다시 보내면 10억이 와.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최소 6년 뒤에 이 사람은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다.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냥 들었을 때는 사기 같은데 랭보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뭐 특별해서 그렇게 해온 게 아니라 네. 저를 스쳐 지나간 사람들은 그거를 다 했거든요. 그걸 랭보님, 다 현실로 만들었거든요. 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스쳐 지나가면 돼요. 지금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깔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굉장히 큰 기회비용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수도권에 또는 뭐 전국에 네. 있는 분들 중에서 네. 생각보다 돈을 깔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뒤집으면 네.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자산이 빠르게 불어날 거예요. 내가 꼭 먼 지역으로 가라고 안 했어요. 네. 살고 있는 그 집 바로 그 동에 월세로 가라. 아이 학교도 변경될 필요가 없죠. 밀려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80만 원만 네. 한번 내면서 개겨보자. 왜냐면 2억 5천을 보냈는데 1년에 매달 80만 원이면 수익률이 4%밖에 안 돼요. 내가 1년 동안 2억 5천을 보내서 4% 이상의 수익만 만들 수 있으면 사실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네. 근데 만약 깔고 있는 돈이 5억이면 사실 2%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회비용이 더 크니까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더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 네. 수많은 사람들이 투브를 타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송곳이 있다면 제가 다 구멍을 내고 싶기는 해요. 앞으로 전세가 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점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실은. 월세 시대가 도래할 거고 월세는 미국처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우리가 번 금액의 50%는 무조건 월세로 나갈 거예요. 네. 그 이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랭구님, 오늘도 피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 피스!